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 일곱 번째 강의, 작도, 작도 중에서 등적 변형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밑변을 고정시켜 놓고 꼭지점을 이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꼭지점을 이동하는 방법, 그 방법에 의해서 작도하는 문제를 조금 다룬 다음에 밑변 이동법을 배우겠습니다. 만약에 A를 지나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작도해라. 그러면 매우 간단합니다. BC의 중점을 잡아서 그으면 되죠. 그런데 그 P를 지나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직선입니다. 넓이를 2등분 하긴 하는데 직선 형태로 작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작도를 한번 해볼까요? 자, 계속 각 영상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수업 중에 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작도할 수 있을지 P를 지나서 삼각형의 넓이 여기 비율은 모릅니다. 임의의 비율로 줬을 때입니다. 넓이를 2등분하여 봐라. 직선으로 작도를 해봐라.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영상 멈추고 잠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도를 해보고 또 작도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여러 가지 작도를 해보고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작도하는 모양과 여러분들이 작도한 것을 비교를 해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작도법이 여기서 소개가 된다면 나는 왜 저런 발상을 못했을까? 자기 반성을 해가면서 제가 한 작도를 다시 여러분들 연습장에서 반드시 연습장에서 저희가 직접 작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시작. 자, 영상 멈추고 되돌아왔습니까? 그럼 이제 발상 한번 해볼게요. 1번 발상. 만약에 점 P가 삼각형의 꼭지점이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면 P가 여기 있고 하여튼 여기 B가 있고 여기 뭔가 있다고 칩시다. 저 모양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면 넓이 이등분하라 그러면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 삼각형 APC가 어디론가 옮겨져서 P라는 지점이 꼭지점이 되도록 등적 변형을 해봅시다. 자, 계속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보조선은 절대로 여러 가지 선을 긋다 보니까 우연히 행운이 와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긋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론적인 근거. 삼각형 APC를 등적 변형에 의해서 이동을 시키면 꼭지점 A를 여기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가 여기 Q라고 놓으면 PBQ로 변형이 됐는데 PBQ를 2등분하라는 얘기니까 이젠 매우 단순하죠. 이렇게 해서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긋게 되면 넓이 2등분하는 직선 ABC의 2등분한 선이 바로 이 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요 삼각형 APC를 이렇게 옮길 생각은 바로 P를 꼭지점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P가 꼭지점이면 참 좋겠다. 자, 이 생각에 의해서 등적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원래 삼각형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이번에는 이제 발상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발상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P에서 A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BC의 중점을 잡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 PA 아래 여기 M이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굴절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굴절된 모양이 넓이를 2등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하라 그랬어요? 직선을 작도하라고 했으니까 PAM을 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의 넓이를 기억이라 하고 오른쪽의 넓이를 니은이라 하면 기억 더하기 니은이 전체 넓이의 반인데 기억을 그냥 두고 니은을 옮겨 봅시다. 이렇게 등적 변형을 이렇게 하게 되면 꼭지점 이동법이죠. 이렇게 하면 PAM의 넓이가 여기 Q라고 하면 예, PMQ가 되니까 요게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요거 역시나 이해가 됩니까? 요렇게 해서 요 삼각형을 요렇게 옮기게 되면 요 넓이가 니은이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이 돼서 넓이가 이등분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발상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여기 AB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내려와도 넓이가 2등분 되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으면 이 굴절된 모양이 요게 넓이 2등분이니까 이렇게 내려온 게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직선을 작도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기억이라 그러고 니은이라 그러면 기억이란 넓이를 그냥 두고 니은을 등적 변형해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니은의 넓이가 이렇게 옮겨지니까 바로 이 넓이가 니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역시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됩니다. 너무 빠르나요? 천천히 여러분들 동영상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반복해서 되돌려서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거듭 얘기하지만 기하는 문제풀이 방법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100가지 풀이법을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하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발상은 P가 꼭지점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건 더 대박이다. 그죠? P가 변의 중점이 된다면 그러면 넓이 2등분 하는 거는 이렇게 꼭지점 이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현재 P가 변의 중점이 아닌데 변의 중점이 되려면 이만큼 삼각형의 높이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밑변이 확 줄어들면 되는데 일단은 P가 변의 중점이 되도록 한번 옮겨 봅시다. 이렇게 반드시 작도를 할 때는 자와 콤파스로 정확히 작도하는 버릇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P가 변의 중점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 위에 점을 이렇게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훨씬 커졌죠. 그래서 첨 삼각형하고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이만큼 키가 컸다면 밑변이 줄어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지점을 이만큼 올린다면 밑변을 과연 얼마만큼 줄이면은 ABC의 넓이가 그대로 만들어질까? 자, 등적 변형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평행하게 그은 다음에 이 삼각형을 옮겨 봅시다. C를 저 위에까지 이렇게 옮기게 되면 뚱뚱한 삼각형이 키가 커지고 밑변이 홀쭉해지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이등분한 직선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재밌긴 한데 어렵죠. 그런데 이런 등적 변형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대단히 많이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각 대학 부설 영재센터 또는 교육구청의 영재센터 그런 부설 기관에서 하는 특수한 영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대단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등급 변형을 하는 것이 서울과학고 지금은 영재고죠. 아주 옛날에 신청 면접 같은 데서 자주 질문했던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도를 해봐라라고 질문을 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또 요즘은 그게 사라졌지만 저기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여러분들 알죠? 지방의 명문고등학교죠. 민사고에서 주최를 하던 경시대회 줄여서 민수경이라 그러는데요. 민사고 주최 수학 경시에서도 이것이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살짝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문제가 굉장히 기본 문제라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점 P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P를 지나서 아까는 점 P가 변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내부에 있게 되고요. P를 지나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는데 2등분 할까요? 3등분 할까요? 3등분 해봅시다. 그러면 저기를 지나서 넓이를 3등분 하는 직선이 아니고 분할선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선은 곡선이어도 되고 굴절이 되어도 되고 꼭 직선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할선을 작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고 달라진 거는 직선이라는 제한 조건이 없이 그냥 분할선입니다. 그리고 3등분입니다. 그러면
밑변 BC를 3등분 일단 해볼게요. 자, 이 3등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이렇게 3등분이라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3등분 되는 점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선분을 등분하는 방법 배웠죠? 콤파스로 이렇게 세 개의 길이를 만든 다음에 이 끝점을 AC를 이 C를 연결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3등분점이 간단히 만들어집니다. 이 작도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작도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전체의 3분의 1이 됩니다. 일단 3등분 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1 되는 도형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P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를 지나게 이렇게 요 작은 삼각형을 옮겨 볼게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기억 니은이라고 하면 요 니은의 넓이가 P를 지나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그어버리면 P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적 변형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영상은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서 요 밑변을 고정시키고 꼭지점을 밑변과 평행하게 여기까지 옮길게요. 네, 이렇게 옮기게 되면 바로 이 넓이가 이렇게 부메랑 모양으로 생긴 이 넓이가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작도를 한 다음에 정성을 들여서 색깔을 칠해보면 굉장히 멋있는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볼록사각형이 남았는데 여기가 대각선입니다. 그런데 이 넓이를 이제 2등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등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각선의 중점을 이렇게 긋게 되면 요 분할선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넓이가 같고 이 넓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굴절된 모양, 요 부메랑 모양의 그 오목사각형은 또다시 삼각형 전체의 3분의 1이 될 겁니다. 요 남아있는 게 3분의 2였는데 그거를 2등분 했기 때문에 요런 부메랑 모양이 다시 3분의 1이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요 볼록사각형 모양이 다시 3분의 1이 돼서 이 분할선을 보면은 P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죠? 요 희한하게 생긴 요 그림이 삼각형을 3등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분할선은 전부 P를 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다뤄봤으니까 이번에는 삼각형 말고 사각형을 하나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이번에는 요 꼭지점 A를 지나서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라. A를 지나서 사각형 ABCD입니다. 이놈의 넓이를 2등분하는 이런 분할선 중에도 직선을 한번 작도해 봅시다. 이놈을 작도하여라. 그러면 1번 발상입니다. 저 A가 꼭지점이면 참 좋겠습니다.
저 사각형의 모양을 등적 변형에 의해서 넓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바꾸는데 A가 꼭지점이 되면은 아주 단순하게 작도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A가 꼭지점 되게 만들어 봅시다. 자, A가 꼭지점 되게 하려면 오른쪽에 삼각형 ACD를 쓸어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등적 변형에 의해서 쓸어내리면 꼭지점 B를 쭉 옮기더라도 넓이가 안 바뀌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쓸어내리면 순식간에 삼각형으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밑변을 2등분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바꾸지 말고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거는 대각선 BD에 중점을 통과하면은 될 겁니다. 이렇게 중점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그으면 여기 넓이 같아졌고 또 아래 이쪽도 넓이가 이렇게 같아지니까 이 굴절된 모양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 질문문이 직선을 작도하라 그랬는데 지금 굴절되어 있으니까 이거 펴봅시다. 그래서 오른쪽 삼각형을 기역, 왼쪽 삼각형을 니은이라 그러면 니은을 옮겨 봅시다.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서 꼭지점 옮겨도 안 변하니까 여기까지 옮기면 이렇게 해서 이 넓이가 니은이 되니까 사각형의 넓이가 간단히 2등분이 이렇게 됩니다. 어떠세요?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작도가 지금 하고 있는 작도가 굉장히 기본 작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기하의 기초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실하다. 기초가 매우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하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뿐, 이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하 공부를 하는 한 척척척 알아듣고 척척척 상상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기본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금방 기아가 번쩍하고 뭐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말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기아 공부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투자해서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참고서들이 있지만 그 참고서들은 솔직히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참고서 중에는 기하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참고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그래도 체계를 잡아서 이론 체계를 잡아서 실려있는 책이 지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쓴 이 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책을 다시 얘기합니다. 이 책을 사서 보게 되면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인사이트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참고서인데요. 제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1학년 작도편을 펴서 보게 되면 다양한 작도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적 변형을 하는데 꼭지점을 이동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지점을 그냥 그대로 둬요. 여기를 움직이지 말고 밑변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등적 변형 중에서 이 방법이 더 유용합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재밌고 유용한데 학생들은 꼭지점 이동법에 대해서, 아니, 밑변 이동법에 대해서 거의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너무 쉬운 건데, 예, 설명을 해주면,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한 번도 이것을 배워보지 않았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만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고, 뭐,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학생들은 뭐, 특별히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의 비슷할 텐데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 움직이지 마요. 그냥 고정을 시켜 놓고, 요 밑변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넓이가 같아지려면 지금 꼭지점을 고정했다는 얘기는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밑변도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밑변 BC를 옆으로 이동을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BC의 길이만큼 똑같이 똑같은 길이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예, 삼각형 ABC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또 이와 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PQ라고 하고 밑변을 이렇게 이동을 해보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밑변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연장선 위에 똑같은 길이를 이동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밑변을 이동하는데 밑변을 여기를 굴절을 시켜가지고 이 길이만큼 똑같이 잡아놓고 이 넓이가 같다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과연 이 높이가 같을까요? 예, 이건 굴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높이가 다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밑변을 이동할 때는 그대로 옆으로 연장선상에 이동을 해야 높이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조심할 거죠. 굴절을 시키거나 휘거나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 즉, 밑변 이동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삼각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밑변 이동법은 많이 사용을 안 해봤을 거니까 천천히,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삼각형 ABC와 넓이가 같은데, 네, 다 같은 볼록사각형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렇게 찢어서 꼭지점을 옮기게 되면 얘는 꼭지점 이동법이고 오늘은 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밑변 이동법을 이용하여 볼록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밑변을 이동해 볼 겁니다. 현재 꼭지점이 3개인데 우리는 4개의 꼭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쯤에 꼭지점 하나를 만들게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꼭지점 한 개가 더 필요한데 조금 전에 했던 이 밑변 이동법을 써볼게요. 이렇게 AA 프라임하고 똑같은 길이만큼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 그러면 꼭지점 B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밑변을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현재 이 넓이가 되고 또 오른쪽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밑변 이동법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번에는 이 넓이와 같아지니까 순식간에 볼록 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밑변 이동법보다 훨씬 단순하고 쉽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으로, 자, 삼각형 ABC하고, 넓이가 같기는 같은데, 요 볼록이 아니고, 오목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예, 오목사각형을 작도해라. 그러면, 볼록사각형 작도할 때는 위에 거를 밑으로 붙여서 여기 볼록하게 만들었는데, 오목사각형은 밑에 여기 BC를 굴절되게 만들어 보면 됩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도 되고 이쪽으로 옮겨도 되고요. 네, 어디로 옮길까요? 이렇게 한번 옮겨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방향을 반대로 옮기게 되면 오목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은 길이만큼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천천히 볼게요. 이 넓이는 밑변 이동법에 의한 등적 변형으로 이 넓이랑 같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이어보면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에서 이 삼각형이 등적 변형해서 이렇게 옮겨지니까 순식간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오목사각형이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밑변 이동법이 꼭지점 이동법보다가 훨씬 멋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실전 문제를.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또는 중학생들 중에서 경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시 준비한 학생은 우리나라의 참고서들 중에 경시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체계적인 기하 이론서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혁명기하의 아이디어라는 책을 많이 봅니다. 저도 옛날에 경시를 할 때는 그 책을 많이 활용하기는 했습니다. 이유는 책이 마땅한 책이 없어서 그 책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 책이 대단히 기하의 어떤 이론이 체계적으로 실려있는 책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책은 중국에 있는 사천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부설 영재센터에 주 교재로 사용했던 거를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번역해 놓은 책인데요. 그 평명기하의 아이디어라는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 책이 대단히 어렵다 근데 그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하의 이론 체계가 없이 그 문제를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 책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선생님 눈높이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냥 보통보다는 뭐 어렵긴 하겠지만 아주 난해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없는 책도 아니고요. 그 문제에 있는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대단한 기하 실력을 갖고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그런 책이다 그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볼록사각형이 있는데 이 지금 방금 하는 이 문제는 제가 즉석에서 내는 문제가 아니고요. 혁명기하의 아이디어라는 책에 실려있는 문제를 방금 제가 등적변형 가르쳐준 이론대로 푼다면 그 책에는 등적변형 그러고 이론책에 설명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문제집이지 이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체계적인 이론은 인사이트 수학이라는 참고서가 훨씬 더 이론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AO의 길이만큼을
대각선을 이렇게 연장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 BD 대각선을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빼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AC를 이만큼 어, 연장시키고요. 대각선 BD를 이만큼 연장을 시켜서 양 끝점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PQ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삼각형으로 바뀌는데 OPQ로 바뀝니다. 이거를 증명하라는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증명 한번 해봅시다. 등적 변형에 의해서 요 삼각형 4개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합시다. 한글을 사랑합시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삼각형 안에 다 들어가려면 여기가 디귿이니까 이건 건드리지 말고 밑에 있는 볼록 사각형 안에 기역, 니은, 리을이 여기 왜 들어가냐 그 질문입니다. 옮겨봅시다. 자, 보조선을 살짝 그어봅시다. 보조선 얘기 다시 합니다. 보조선은 다양하게 긋다 보니까 행운이 따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론적인 근거를 이해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발상을 하는 게 보조선입니다. 여기를 그을 생각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넓이 기역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보조선을 그은 겁니다.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이제 뭔가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대각선 BQ를 긋게 되면 여기는 긋는 이유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왼쪽의 삼각형 등적 변형을 보려고 보조선을 여기를 긋은 겁니다. 이렇게 그으면 이 넓이가 니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했는데 디귿이 있고 이 자리에 기역, 니은, 리을이 들어가면 되는데 니은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 넓이만 옮기면 되는데 기억 더하기 리얼인데 기억 더하기 리얼이 조금 전에 등적 변형해서 바로 요 삼각형입니다. 아하, 끝났구나. 여기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밑변 이동법에 의해서 요 삼각형이 이쪽으로 옮겨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억 더하기 리얼이 돼서 간단히 기억, 니은, 디귿, 리얼해서 요 삼각형이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간단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란 책에 실려 있지만 거기에 있는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대단히 난해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자기가 안 풀리면 그냥 어렵다고 얘기하든지 또는 기하가 뭔지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뭘 접근을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론 체계가 돼 있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본다면 지금은 보지 마세요. 제 기하 영상,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다음에 제가 1년이 52주죠. 그래서 매주 하나씩 올라가는데 한 주에 한 개씩 찍어서 한 52주 정도의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듣고 평면계의 아이디어라는 책을 풀어보세요. 쉬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밑변 이동과 꼭지점 이동법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한다면,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면은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은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삼각형 ABC 보다가 사이즈가 더 작은 삼각형 PQR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PQR과 넓이가 같으면서 삼각형 ABC 안에 내접하는, 즉 내접한다는 얘기는 각 변에 꼭지점 하나씩 들어간 걸 얘기하는데요. A, B, B, C, A, C 위에 꼭지점 하나를 잡아놓고 PQR과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여기에 작성할 수 있다면 등적 변형에 의해서 내접 삼각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삼각형 ABC 안에 예, 삼각형 PQR과 넓이가 같은 내접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접 삼각형 이놈을 한번 넣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꼭지점 이동과 밑변 이동법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전부 활용해서 작도를 해봅시다. 우선 뭐 작도하는 방법이 워낙에 많으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P가 너무 멀리 밖에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일단 밑변 이동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요 P가 일단 변 위에 오도록 밑변 이동법을 한번 씁시다.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밑변 이동을 하면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도는 할 때 색깔을 반드시 그려서 하세요. 왜 그래 하면 이동된 다음에 삼각형이 뭔지를 조금 있다가 몇 번 이동하다 보면 어디까지 왔는지를 까먹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동된 삼각형을 파랑이라고 보고 파란 색깔로 할게요. 지금 파란 삼각형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꼭지점은 변 위에 왔고 나머지 꼭지점 얘나 얘를 옮기면 되는데 어느 거를 옮길까요? Q를 한번 옮겨 볼까요? 자, Q를 옮기는데 이거하고 평행하게 꼭지점 이동법을 쓰니까 어때요? Q가 삼각형 밖으로 가죠. 가니까 이번에 또 한번 밑변 이동법을 또 한번 써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느 꼭지점을 옮길까요? 요 점을 여기까지 한번 옮겨 볼까요? 이번에는 요 길이만큼 요만큼 빼냅시다. 이렇게 빼내면 그러면 파란 삼각형이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꼭지점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음,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다음에 하려면은 이 꼭지점 요 밑에 있는 점이 이거랑 평행하게 긋게 되면 삼각형 밖으로 역시 벗어나죠. 벗어나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예 이 점 말고 점 Q입니다. Q를 차라리 올리는 방법으로 쓰게 되면 좀 낫겠네요. 그래서 아까 요 그림입니다. 이동됐던 이 그림을 다시 원점으로 복귀를 시킬게요. 원래 그림으로 되돌릴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옮기지 말고 얘를 옮깁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녹색만큼 이쪽으로 빼냅시다. 이렇게 위로 빼내면 삼각형이 이렇게 바뀔 텐데요. 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바뀌었는데 이제 요것만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평행하게 옮기면 저기 위에 거의 끝점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옮기게 되면 요 점이 여기까지 가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내접 삼각형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 맨 처음에 PQR하고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몇 번 이동이 돼서 삼각형 ABC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메꿔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작도를 여러분들 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거는 어느 꼭지점을 밑변 이동을 쓸 거냐, 꼭지점 이동을 쓸 거냐라는 거를 상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옮긴 다음에 그 다음 점을 옮길 때에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 평행선이 변과 만나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서 어떤 꼭지점을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옮길까를 생각을 미리 하면서 해야 지금처럼 복잡한 작도법이 안 생기고 작도의 횟수가 단 몇 번 만에 끝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면서 계속 상상을 하면서 작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에서 예, BC 위에 아무데나 점 하나를 잡을게요. P라고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P를 지나서 대각선 BD와 평행하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어서 CD와 만나는 점을 Q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되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항상 같아집니다. 이것도 소정리입니다. 삼각형 ABP와 삼각형 AQD가 항상 넓이가 같습니다. 이걸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증명하여라고 하면 한번 가봅시다. 우선은 우선은 요 삼각형 ABP에서 밑변 BP하고 요 위에 AD가 평행하니까 꼭지점 A부터 옮겨 볼게요. 꼭지점 이동법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일단 삼각형 ABP는 DBP로 바뀌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적 변형을 할 때 어디로 얼마만큼 갔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옮긴 다음에 삼각형은 제가 여기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 색펜을 꺼내서 이렇게 칠해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졌는데, 자, 이번에는 이 삼각형에서 밑변 BD와 요 PQ가 평행하니까 P를 평행한 위에 아무데나 옮겨도 상관이 없으니까 Q까지 옮길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등격 변형이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파란 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삼각형이 DBQ까지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삼각형 DBQ로 바뀌었는데 DBQ는 요 밑변하고 꼭지점을 지나가는 AB가 얘가 이제 평행하니까 아하 꼭지점 B를 옮겨도 안 바뀌니까 A까지 이렇게 옮기면 아하 삼각형 AQD와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복잡해요? 네, 그다지 어렵지가 않죠. 네. 자,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으면 이제 회전을 시켜도 넓이가 같을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다리 꼴이 있다면 사다리 꼴 ABCD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행한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된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길이가 같다면 요 평행한 선 사이의 간격은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겁니다. 이것도 등격 변형인데 꼭지점과 밑변을 뒤집어 놓은 등격 변형이 됩니다. 예, 이런 그림 형태로 뭘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도형이 사다리 꼴입니다. 이게 두 개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A를 지나서 꼭지점 A를 지나서 사다리 꼴의 넓이 이놈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작도를 해 볼게요. 꼭지점 A를 지나서 사다리 꼴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작도 방법은 대단히 많다 그랬죠. 기하는 항상 풀이가 개수보다가 특히 기하는요. 풀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첫째, A가 꼭지점이면 좋으니까 이거 쓸어내려서 하는 거 아까 해봤습니다. 그건 안 할게요. 두 번째, BD의 중점을 잡아서 굴절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거 펴는 방법 그것도 아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조금 전에 꼭지점 밑변의 위치를 아래 위를 뒤집어 놓는 것도 등격 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똑같도록 이렇게 긋게 되면 이 삼각형 두 개가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를 지나서 넓이를 2등분하라 그랬으니까 알 것 같아요. PC를 2등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등분하는 선을 찾게 되면 이 넓이가 니은이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은 전체 넓이의 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왕에 사다리꼴이 나왔으니까 사다리꼴에 대한 이론을 조금 더 할게요. 자, 사다리꼴 ABCD에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절반이 되는 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사다리꼴 ABCD의 넓이, 이 넓이의 절반이 되는 이런 삼각형을 작성해 봅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내용 안에 사실은 2분의 1 되는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긋고 이 길이만큼 여기 잡고 여기 2등분해서 그어버리면 이런 삼각형 만들어지죠. 예, 그거는 또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을 평행 그어서 이렇게 등격 변형시킨 다음에 이거의 절반 콕 잡아도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앞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할게요. 자, 요 그림은 정말 많이 등장하는 소정리 중에서도 소정리라고 하기에는 아까운 그림입니다. 옆에 옆변입니다. 옆변에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긋게 되면 삼각형 ABM입니다. 이 삼각형 ABM이 사다리꼴의 절반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머릿속에 아예 사진을 찍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삼각형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절반이 된 이유를 설명하여라 그러면 가장 나쁜 방법은 여기를 쭉 그어서 평행하게 그은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닮음을 이용하면 이거를 사다리꼴의 중간선의 정리를 하는데 중간선의 정리에 의해서 사다리꼴의 중간선의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의 평균값이 이 길이 그러니까 이 높이 두 개가 같으니까 넓이가 2분의 1 된다라는 수식 복잡한 수식으로 증명하는 거, 이것이 가장 안 좋은 증명법입니다. 자, 거듭 얘기하지만, 기하의 모든 문제풀이는 수식을 많이 쓰면 쓸수록 좋지 않은 풀이입니다. 수식을 많이 쓴다라는 거는 가능한, 대수 이론을 이용해서 뭘 자꾸 한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유클리드의 순수 기하 이론에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수록 풀이가 복잡하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수식을 적게 쓰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풀이 푸는 거를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유클리드 기하의 이론 체계가 허술할수록 수식은 길어집니다. 풀이를 일목요연하게 길게 쓰면은 좋은 풀이가 아니고요. 나쁜 풀이입니다. 그것은. 풀이가 길면 길수록 좋은 게 아니고 나쁜 풀이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론이 그만큼 튼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정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풀이는 점점 간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넓이가 왜 사다리 꼴의 절반이 되느냐의 증명은 여러 가지 증명이 가능한데요. 이거를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 저 앞에서 4강이었나요? 그때 합동이란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이게 보조선인데 또 한번 얘를 연장할 생각을 왜 하느냐? 제가 뭐라 그랬죠? 보조선은 이리저리 막 걷다가 보면은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행운의 어떤 보조선이 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보조선은 반드시 이론 근거에 의해서 긋게 됩니다. 못 긋는 사람은 이론을 몰라서 못 긋는 겁니다.
이론을 모르니 어디를 그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합동이란 이론을 배웠는데 이렇게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평행하니까 저기 앞에 배운 이론으로 우리가 평행할 때에 성립하는 각의 위치, 즉 동위각이 같고 억각이 같고 동측내각의 합이 180도인 공리. 자, 이러한 이론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해서 얘가 평행하니까 요 동위각이 억각이 같구나. 그리고 여기도 억각이니까 이렇게 또 억각이 같구나. 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요 삼각형이 순식간에 합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DM하고 삼각형 PCM이 얘가 합동이 되는데 합동 조건은 변의 길이 같고 양 끝각이 이렇게 같으니까 ASA 합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다 이렇게 되는데 AM의 길이가 MP의 길이와 같아져서 요거 길이 같다를 삼각형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게 되면 요 넓이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사다리 꼬리의 넓이가 바로 이제 얘 삼각형으로 바뀌었는데 따라서 삼각형 ABM은 이 넓이는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ABP의 절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P인데 그런데 삼각형 ABP가 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2분의 1이 되는 게 증명이 되고요. 또 다른 증명법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다른 증명법은 자, 이와 같이 금방 한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보조선을 만들어 봅니다. 합동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M을 지나서 이렇게 AB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금방 했던 이 내용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 놓아 볼게요. 이거 Q라고 놓고 밑에 R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두 번째 거는 사각형 ABRQ가 평행사변형인데요. 얘는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다리 꼴 모양을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바꿨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 삼각형 ABM은 평행사변형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BM은 평행사변형의 절반이 됩니다. ABRQ. 여기서 잠깐 초등학생 중에 좀 학년이 어린 학생은 여기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거 평행사변형인데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렇게 그으면 얘가 평행사변형의 반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다시 그으면 요 넓이 두 개 비겼고 요거 두 개 비겼으니까 반이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 삼각형에서 요 꼭지점을 등격 변형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 넓이가 평행사변형의 절반이 되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요 보조선들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됐죠? 지금 이해가 조금 더딘 학생들은 반드시 동영상을 되돌려서 천천히 다시 보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자, 이 그림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앞으로 할 내용을 미리 살짝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여기 1대1이면 이쪽도 1대1이 되는데요. 요거를 여기를 n이라 놓을게요. 예. 우리 하여튼 다음 강의 때 언제 할 겁니다. 요거를 사다리 꼴의 중간선의 정리라고 합니다. 또 지금 뭐라 그래요? 정리라고 그러죠.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개념은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란 공리, 그 중에 기하를 공준이라고 했어요. 기하 이론과 관계된 공리를 특별히 공준이라 합니다. 공리와 정의와 정리, 이 세 가지 이론을 수학에서의 개념이라 합니다. 수학의 모든 내용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수학의 내용은 이 세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리나 정의는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진리이기 때문에 증명을 하지 않고 암기를 하면 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작습니다. 기하 전체 개념 중에서 1%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대부분의 내용은 정리입니다. 정리는 반드시 증명을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리인데 그 정리들 중에서 이름이 붙여진 정리도 있고 안 붙여진 정리도 있고 여기서 이름 붙여진 거는 유명하고 안 붙여진 거는 뭐 별 볼일 없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수학자가 특별한 이론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 딱지를 붙이면 그 사람 이름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되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름 안 붙여진 다른 정리보다 우월하거나 더 중요하거나 더 많이 사용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수많은 정리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정리들을 소정리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리를 증명할 때에 반드시 성립한다는 어떤 내용을 증명 과정 중에 사용하게 되면 이 중간에 사용되는 모든 정리들을 소정리라고 합니다. 기하에서는 소정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 역시 소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적 변형을 해보면 삼각형 AMN은 간단히 등적 변형하면 DNM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옮겨놓고 야를 살짝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우면 순식간에 삼각형 ABM이 사각형 NBMD로 바뀌었는데 NBMD 얘가 삼각형 ABM인데 이 넓이가 전체의 왜 절반이 되느냐 이거를 넓이 분할이라 합니다. 다음 정도에서 넓이 분할 이론을 할 텐데요. 여기서 대각선 BD를 이렇게 긋게 되면 간단히 증명됩니다. 삼각형 ABD에서 1대1이니까 이 넓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 DBC에서 여기가 1대1이니까 이 넓이가 또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 삼각형의 절반이 이거고 밑에 삼각형의 절반이 이건데 두 개 더하면 이쪽에 반, 이쪽에 반이니까 더하면 전체의 반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방금 제가 설명한 바로 기왕에 하는 김에 할게요. 여기 3분의 1이 있고 여기 3분의 1이 있고 여기도 3분의 1이 있어요.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인 색칠한 모양이 있다면 요 색칠한 거를 다 더하면 전체의 3분의 1이 된다. 요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요 다 더하면 전체의 3분의 1이 된다. 라는 이론. 나중에 요 이론을 정리해서 제가 설명할 텐데 이 이론을 가비엘이라고 합니다. 이 가비엘이는 초등과정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수상을 배우게 되면 가비엘이라는 유리무리식에서 이 이론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내용이 절대로 아니고 초등학교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 색칠한 거 다 더하면 전체 3분의 1인 건 초등학교 때 배우죠. 이걸 가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이 특히 선행을 달리는 학생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비엘이 해놓고 이 초등학교 거를 고등학교에 뭐 마치 엄청난 뭐를 배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당연히 배워야 될 아래 과정을 그냥 패스해서 올라가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이래요. 자, A 더하기 B하고 X 더하기 Y를 이렇게 곱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하면 돼요. AX 곱하고 AY 곱하고 BX 곱하고 BY 곱하면 뭔가 나오겠죠? 이거를 전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기 하는 학생은 이 전개를 중학교 2학년 식의 계산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45 곱하기 32를 한다고 칩시다. 이거 40 더하기 5, 30 더하기 2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겁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것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공부는 각 학년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어떤 이론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학년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수학은 계단식 학문이라 아래 학년 것을 알아야 위에 거를 더 깊이 알고 또 알아야 그 위에 거를 더 깊이 알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 한 학생은 제 영상 들으면서 막 달리기만 신나게 한 학생은 제가 질문하는 이 문제들을 하나도 못 풀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 수준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을 몰랐을 때 풀 수 없는 문제로 제가 낼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아주 많은 영상을 계속 올리게 되는데 이 긴 영상을 인내를 갖고 그렇다고 이 영상 시청하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많이 걸려봤자 2시간 이내인데 그 2시간 이내에 편안히 제 영상을 하나하나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을 할 때에 저건 참으로 중요하다 또는 저거 좀 헷갈린다 이런 내용은 반드시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자기 노트화 해보라 그랬죠? 연습장에다가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를 자기가 직접 그려서 확인하고 작도하고 이걸 반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야 이거는 꼭 정말 알아둬야 되겠다 싶은 것은 반드시 노트화해서 자기 노트를 만들면 이 50, 52주 강의를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기야만 우선 그만큼 할 건데요. 끝나면 대수할 겁니다.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기아의 체계적인 이론과 다양한 문제가 담겨 있는 아주 좋은 책 하나가 만들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자기 노트화를 하고 나면 그 노트 누구 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귀한 노트입니다. 그대로 제본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문제집보다 여러분들 노트가 훨씬 퀄리티가 높은 그런 책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를 했는데 자, 지금 작도라는 주제를 하고 있는데 작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제가 많은데 자, 오늘은 등적 변형 중에서 지난 시간에 꼭지점 이동법, 오늘 밑변 이동법 두 개 섞어서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다음에 할 내용 중에 넓이 분할에 대한 거를 살짝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과제를 특별히 내지 않겠습니다. 아까 수업 중에 많은 문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풀어보자고 했던 내용도 충분히 많으니까 오늘은 실전 문제 과제물을 내지 않는 대신 과제물이 없느냐 있습니다. 오늘 한 내용을 씹어먹듯이 복습을 했어요. 또 보고 영상이 달달 따라서 희미해서 안 보일 정도로 되돌려보고 해서 오늘 한 내용을 100% 소화를 하면 오늘 실전 문제 따로 안 풀더라도 그 숙제가 훨씬 여러분들 알찬 숙제를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이 또 한 단계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안녕.